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세션을 맡은 그 배상익이고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SRE 클러스터 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서는 거의 개발자 그 플랫폼 중심이어가지고 운영적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세션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네,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저 소개 드리면 저는 그 안드로이드 스타트업 개발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하고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 좋아가지고 서버 엔지니어 하다가 또 이상하게 또 다른 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 쪽 흥미가 생겨서 이전에는 그 토스 증권팀 이제 초기 멤버로 들어와서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 하면서 어 인프라의 약간 보수성과 그리고 개발자의 생산성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당근마켓 와가지고 그 SRE 하면서 지금 클러스터 파트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정책 같은 거 정하면서 저희가 뭔가 개발자분들의 생산성과 약간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이 목차는 이제 당근마켓의 과거와 현재이고 그리고 모니터링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모니터링 방법론 몇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근마켓 모니터링 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요걸 이제 주제로 잡은 거는 저희가 종종 이제 회사에 그 타 회사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티타임 요청하셔가지고 오시면은 이제 대화하는 주제가 뭐 트래픽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모니터링 주제로도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 요거 뭐 저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소개를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다른 회사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회사가 좀 더 잘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우리도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담론의 출발점이 되면은 이 세션 발표가 좀 의미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당근마켓의 과거와 현재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1년 반 전에 1회 미드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gRPC 관련된 세션을 하면서 저희 이때는 피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저희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때 트래픽이랑 지금이랑 좀 비교하는데도 저도 자료 준비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gRPC를 제외한 HTTP 요청이 이제 75K RPS 리퀘스트 퍼 세컨드여서 이제 초당 요청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7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었고 gRPC는 6만 건 정도 해서 저희가 내부 콜로는 gRPC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1년 반 거의 약 2년 정도 흘러서 지금은 이제 HTTP는 이제 2배가 늘었고 gRPC는 거의 6배, 5배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당 한 35만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그 당근마켓도 이제 앱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뭐 추천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뭐 광고 시스템도 고도화되면서 그 내부 콜들이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이해하시기 쉽고 MAU는 저희가 1200만에서 1800만 정도로 이제 쭉 상승해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트래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여전히 이제 그 왼쪽에 소개된 것처럼 저희 5개 메인 랭귀지 쓰고 있고 뭐 노드.js, 자바, 이제 고랭, 루비 온 레일즈 이런 것들 쓰고 있죠. 물론 이게 이제 모놀리틱한 환경에서는 이게 가능하기 어려운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어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쓰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 구조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이미지 보시면은 이제 예시로 든 건데 뭐 당근 판매 서비스, 뭐 광고 서비스, 오이 판매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쭈루룩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스케일 아웃해서 과거에는 이제 90개 정도의 워크로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 400개 정도로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SRE는 그때에 비해서 이제 인원수가 소수 늘긴 했지만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도 좀 그 관심 영역이기도 했고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가 아니고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니까 조금 더 그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집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우선은 그 정책을 잡는 것부터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집안이 탄탄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SR이나 이제 인프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원 조직 성격을 아시니까 아마 개발자분들의 이제 질문이나
이런 요청 같은 거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 저희 SRE끼리도 뭔가 온라인이 안 된 대답이 나가면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개발자분들도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온라인이 필요했고요. 여기에 좀 많은 대화들을 하고 토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컨플루언스 문서 이제 스크린샷을 떴는데 가령 이제 서비스 클러스터는 저희가 멀티 테넌시 카카오처럼 멀티 테넌시로 운영하지 않고 전사 단일 클러스터로 제공한다. 그리고 뭐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가상의 클러스터인 네임스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를 프로젝트별로 이제 드리고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드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의를 하고 나서야 이제 저희가 아까 뭐 카탈로그나 이런 세션도 보셨겠지만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그걸 고도화하는데 이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면은 이제 원페이저로 저희가 좀 더 바꿔야 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 와야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기술 부채나 이제 파편화 그리고 비용 등에 대해서 좀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이 폴리시 정책을 계속 세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듬은 뒤에 저희는 이제 각각의 서비스가 공통의 그 모니터링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서비스 중에서는 어떤 서비스는 POC를 하는 서비스도 있을 거고 어떤 서비스는 진짜 티어 1의 서비스여서 이 서비스가 무너지면 서비스 전체가 안 되는 서비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영역이 독특해가지고 뭐 특별한 모니터링 그 영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광고 서비스를 예를 들면 광고 클릭률 같은 것들 이런 게 하락하면 이제 서비스 팀한테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각기 다른 모니터링 영역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공통 모니터링 영역을 잘 이제 정의하고 기본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 잘해 두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다시 감지하고 그 장애를 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통 모니터링 영역 이외에는 이제 개발팀 분들한테 사실 좀 의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뭐 데이터독이나 서드 파티 툴 도움도 받고 있고 가령 이제 비즈니스 매트릭 아까 얘기한 광고 클릭률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뭐 슈퍼셋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알람을 구축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각 개발팀이나 이제 중간 플랫폼 팀에서 그 나머지 영역을 이제 커버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 모니터링 영역을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에 앞서서 저희가 그 모니터링 방법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 겸 가져왔어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드릴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유즈 메소드라 그래가지고 그 브랜든 그렉이라고 넷플릭스의 그 시스템 퍼포먼스 엔지니어 분이신데 저도 이제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 처음 할 때 그 유즈의 S가 세터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 세터레이션이나 그 CPU 로드 높아지는 것들 이런 거 모니터링하면서 이 방법론 좀 공부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뭐 사르라는 그 디버깅 툴이랑 그 명령어 커맨드인데 그거랑 뭐 vmstat 이런 것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래쪽은 이제 톰 윌키라고 구글에서 인프라 하시다가 나오셔서 유즈 메소드는 좀 레거시다. 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인프라 EC2가 장애 있는 빈도보다 애플리케이션 관점에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RED라 그래서 레이트랑 에러 듀레이션 애플리케이션 관점에 약간 방법론을 제시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SRE 북인데 저희 그 SRE 북 분산 시스템 모니터링 섹터에 보면은 그 4 골든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제 레이턴시랑 트래픽 그리고 에러, 세터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 시그널을 잘 봐야 그 시스템의 그 골든 시그널을 안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된 게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유즈 메소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틸라이제이션이랑 그러니까 CPU 유틸라이제이션도 있고 뭐 메모리의 워킹 셋 같은 것도 그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세터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지쳐서 이제 초과되는 정도, 큐잉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테이너의 CPU 스로틀링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CPU 그 IO 웨이트나 로드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의 뭐 버스팅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러는 뭐 HTTP의 OXX 응답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걸 잘 모니터링하면 시스템 성능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고, 레드 메소드도 간단히 보면 이제 아까 저도 그 당근마켓 트래픽 얘기하면서 RPS 했는데 초당 요청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레이트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빈도, 그걸 에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듀레이션은 이제 응답 속도, 저희 보통 이제 퍼센트 99, 뭐 퍼센트 50 해가지고 그 평균 응답 속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한테는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나온 방법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녹인 게 이제 4 골든 시그널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근마켓은 어떻게 모니터링 하냐에 이제 앞서서 저희 일단 인프라 구성 요소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메인으로는 프로메테우스 기반의 이제 어그리게이션 툴인 이제 콜텍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콜텍스랑 로키 등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고, 그라파나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메인으로 해서 그 콜텍스랑 로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매트릭 딜리버리를 담당해 주시는 엔지니어분이 저희 파트 안에 있어가지고 이 각 클러스터의 로컬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잘 샤딩해서 나눠 주셨는데, 일단 그림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매트릭 양이나 이런 구조에 따라서 샤딩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콜텍스에 모아서 콜텍스를 이제 바라보고 저희가 매트릭들에 대한 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저희가 안 되고, 사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 아직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쪽에 AI 인력도 사실 구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서 데이터독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데이터독은 이제 외부 모니터링 솔루션인데 여기에 앱노멀리 디텍션이라든지 뭔가 이상을 감지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가 워치독도 슬랙에 연동해서 저희가 놓치는 경우도 이제 좀 받아가지고 그레이 영역 모니터링 부분을 좀 케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는 메인으로 APM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도와주는 애를 이제 데이터독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로그는 비용 때문에 보내진 않고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 아직은 이제 외부 솔루션으로 다 대체하는 것보다는 내재화된 솔루션에 더 디펜던시가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뭐 메인으로 가져갈 생각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방법론은 이제 메인인 프로메테우스 콜텍스에 맞춰가지고 유즈랑 레드, 뭐 포 골든 시그널 같은 것들을 이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에 그 저희 서비스 대시보드 아마 그 딜리버리 파트에서 발표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각 개발자분들한테 자신의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대시보드를 계속 개선을 하면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대시보드를 함께 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오버롤 대시보드는 이제 좀 더 그 네임스페이스 기준을 벗어나서 지역 전체, 그래서 전역적으로 좀 보고 뒤이어서 이제 발표를 해주는 얼럿 딜리버리 그 세션에서 해주실 텐데, 그거랑 연계를 해서 각 팀한테 적절한 알람을 보내는 걸 좀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공통 모니터링 인프라 영역을 저희가 잘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영역으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될 수 있고 컨테이너, AWS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데이터도 도움을 받고 있고, 네트워크랑 트래픽적인 부분은 이제 이스티오 매트릭을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보내서 이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그림인데요. 저희가 그 당근마켓에 좀 맞게 구현해 보려고 이제 그 서비스 대시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 그 빨간색 박스는 이제 네임 스페이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서 그 각 개발자들이 자기의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 그 트래픽에 대한 그 RED, 레이트나 에러, 듀레이션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초록색 박스는 아까 컨트롤에서 그 사용한 어노테이션 기능으로 배포 때 저렇게 트래픽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버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에러나 이런 게 있으면 롤백을 하거나 뭔가 그 개발자분들이 특별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들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그룹이 이제 RED를 구현하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면은 저희가 이스티오 매트릭을 쓰고 있댔잖아요. 그러면은 이스티오 매트릭의 장점은 소스 서비스의 데이터랑 데스티네이션 서비스의 데이터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내 앱으로 들어온 트래픽이 어떤 서비스에서 들어왔는지, 뭐 인증 서비스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화살표로 해서 보여주고, 오른쪽은 이제 그 에러가 뭐 리스폰스 플래그라고 인보이도 그렇고 HA 프록시도 그렇고 각각의 이제 네트워크 그 상황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플래그가 또 플래그 데이터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플래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이슈 분석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래쪽은 유세이지 챕터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매트릭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CPU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세터레이션인 CPU 스로틀링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메모리 유세이지나 그리고 디스크 I/O 그리고 뭐 오픈 소켓 카운트 같은 것들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영역인데 사실 쿠버네티스에 넘어오면서 저조차도 그 머신으로 내려갈 일이 크지 많지 않거든요. 커널의 로그를 디버깅하는 일도 적어졌고, 그리고 옛날처럼 뭐 시스 로그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 만큼 개발자분들도 사실 노드보다는 쿠버네티스 이벤트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섹터는 이제 뒤에 카린이 추가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슈 때마다 좀 주로 봤던 거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왼쪽은 이제 파드 리스타트 리즌 같은 것들, 이게 OOM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에러로 죽었는지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타임 트렌드로 보여주고요. 펜딩 되는 게 좀 길어진다면 펜딩 같은 것도 보여주고, 저희가 프로브 페일드 같은 거, 뭐 라이브니스나 레디니스 프로브 같은 것도 되게 라우팅이나 재시작에도 관여를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브 페일 카운트도 그 타임 시리즈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저희 그 리전 스큐인데 저희가 A존, C존 쓰고 있어요. 그 멀티 에이지로 쓰고 있는데, 뒤에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는 코리엘이 그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 적용을 하면서 저희가 A존에 있는 파드들은 A존으로 웬만하면 트래픽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리전 스큐가 벌어지면 한쪽 존으로 좀 부하가 몰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받아줄 수 있는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이지 이슈를 좀 잘 모니터링하고자 이 스큐 모니터도 좀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내 파드가 어느 존에 배포가 많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고, 가운데는 이제 노드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서 저희가 워커 노드에 잘 퍼져 있으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퍼짐의 정도, 그 한 노드당 하나씩 잘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시화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서비스 대시보드는 이제 그 아래 로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서비스 오버롤 대시보드를 소개해 드리는데, 저희도 이제 전용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그 리전 전체 어떤 그 전역적인 쿼리들을 모아놨고, 보통은 이제 레이턴시나 HTTP 그리고 그 gRPC 같은 부분들을 좀 계속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레이턴시뿐만이 아니고 뭐 재시작이나 이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그 보강을 하려고 여기에다가 좀 추가를 하고 있고, 여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뭔가 리스타트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얼럿 딜리버리에 연계해서 개발팀한테 멘션을 한다든지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이제 에러 로그 관련된 것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모든 비정형 컨테이너 로그들은 로키에 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집되는 그 로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잡고 있고, 이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 그 환경은 프로덕션이고 리전은 KR에 이제 전체 컨테이너 로그 중에 에러라는 단어가 포함된 애들을 긁어와 라고 해가지고 쓰고, 이게 아무래도 부하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는 레코딩 룰이라는 걸 써서 약간 일종의 캐시 형태로 해가지고 해당 쿼리를 좀 커스텀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로 해가지고 울리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럿 딜리버리랑 카탈로그랑 매핑을 해서 일정 스레시홀드가 넘어가면 해당 팀한테 이제 온콜을 하는 식으로 그 멘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효율적인 얼럿 시스템이 되려면 이 노멀 상태를 평상시에 잘 관리해 두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깨진 창을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닝 로그가 뜨면은 이제 종종 너무 쌓인다 싶으면 개발자분들한테 한 번씩 노티 드리고, 에러 로그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자주 튀면
이거 워닝 로그로 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모니터링 했으면 이제 이상이 감지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루트 코즈를 찾아야 해서 이제 사실 루트 코즈를 찾으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키에 쌓인 로그나 별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독 APM 쓴다 그랬는데 이 그림처럼 그 데이터독 APM 등을 활용해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제 저 다이나모DB 쿼리가 이제 몇 초 걸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이나모DB 이벤트가 뭐가 있었나 해가지고 같이 디버깅을 하고 루트 커즈를 찾아서 결과적으로는 장애 일지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5WHYS랑 레슨런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뒀고,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개발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트로에서 장애 일지 리뷰를 한 번씩 하고 일주일간 있었던 장애와 그리고 좀 놓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서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SRE에서는 혹시 모니터링 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그레이 영역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시보드랑 얼럭 구축을 이제 이슈로 후속 조치 이슈 티켓을 따서 처리를 하고, 개발자분들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그 지식이랑 경험을 축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이 장애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인프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시로 이제 1분기에는 저희가 OKR로 비용 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CPU 컨테이너의 CPU를 리밋을 해제하자.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리밋을 걸다 보면은 그 노드 버스팅 되는데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은 얻을 수 있지만 꾹꾹 눌러 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EC2랑 네트워크 비용이기 때문에 그 머신에 꾹 눌러 담으려고 리밋을 해제를 하는데 좀 온라인이 됐었고, 그거에 이제 급부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대한 모니터링, 그래서 알람 같은 게 울리는 걸 보실 수 있고, 스팟 인스턴스도 프로덕션에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 에빅션에 따라서 뭔가 파드 에빅션 리스트를 이렇게 그 빨간 박스 파드 리스트를 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에빅션 된 노드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에빅션 파드 리스트를 보여주고 대시보드들을 추가를 했고요.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의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함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전스 큐 모니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 인프라 닥터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티오 닥터 대시보드라든지 그 HA 프록시 닥터 대시보드라든지 큐브 시스템 닥터 대시보드 등 이제 중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눈에 좀 헬스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프라 이슈인지 아닌지를 이제 빨리 판단을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해주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불필요한 디버깅을 하는데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데 공감을 했고, 이제 저희도 이 컴포넌트들을 공부하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역량 강화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인프라 플래닝 같은 데도 좀 도움을 받고 있고, 매트릭이나 대시보드 도움을 받아서 뭐 가령 이스티오 데몬에 뭔가 CPU가 너무 높다라고 했을 때 증설을 할지 아니면은 그 부하가 큰 원인을 먼저 찾을지 이런 것들을 플래닝하고, 그걸 토대로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것도 좀 그 결정을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도를 고려해서 작업의 우선순위랑 이슈 레벨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인프라실 비전인데, 앞에 보여주신 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 업무 효율화 그리고 시간 확보, 도구 개발에 이 휠을 돌려서 셀프 서비스로 이어지는 이 휠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 공유의 휠을 대시보드랑 얼러 시스템 보강으로 더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계속 보강하면서 당근마켓 서비스 안정성이랑 SRE 역량 강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이제 예측 가능한 인프라를 이제 좀 만든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